예. 저희가 오늘 뽑은 4가지 주제 중에 4호입니다. 조기 등판할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 입문을 정식으로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퇴임 직후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조기 등판론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월 보궐선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전망일 겁니다. 과거 윤 전 총장의 발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소식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조기 등판론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오늘 언론을 통해서 조기 등판론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일으켜지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일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가 한 22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윤 총장의 칩거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윤 총장이 이제 재보궐선거 22일 동안 계속 칩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윤 총장이 이제 정치를 할 거라면 실제 이 4.7 재보궐선거가 갖는 야당한테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를 이겨야지만이 내년 대선의 어떤 승리의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LH 사태라든지 등등 통해서 야권한테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만약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단일 후보가 정해진다고 하면 윤 총장이 어떤 방식이든지 뭔가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견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윤 총장 측의 견해가 아니라 이제 야당 쪽에서 나오는 견해입니다. 또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만이 이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거에 자신이 기여를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윤 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의 이 선거에 몇 %라도 좀 보탬이 되는 것들이 향후 자신의 행보에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 총장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저는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와 뭐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윤 총장이 이제 어머님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박형준 후보 만난다든지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이 후보와 야권 후보와 나와 함께 통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선거에 사진 한 장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저도 상당히 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장현철 평론가님, 제가 한번 야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 흐름이 아무리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한마디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특히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또 조직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상당히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적인 측면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25개 구 중에 24개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실제로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과 시도의원들, 기초의원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람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조직 선거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이때 바로 야당에게 필요한 게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한 중도층과 무당층을 투표 장소로 끌고 올 수 있는 강력한 대권 주자의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효과가 지금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분위기에 어느 정도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이 중도 무당층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그동안은 대권 주자가 없어서 제대로 결집할 만한 구심점이 없었던 보수의 지지층이 오세훈이나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고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대선에 잠재적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고 이번 선거에서 결집하게 된다면 조직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야당 내부의 판단인 것 같기 때문에 유세차에 오르는 식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은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만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를 낸다거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감 등을 알린다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 사격은 충분히
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야권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원 사격이 절실한 상황일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더 큰 이번을 만들겠다. 그리고 저는 지난 8년 동안 정치권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오면서 많은 경험,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윤 총장님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성현 부대변인, 제가 한번 한자 읽어볼게요. 더 큰 이번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면서 큰 2번을 만들어야 야권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본인과 윤석열 전 총장의 그림 그리는 생각은 비슷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죠. 제가 보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 그림은 그럴듯하게 이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현실 정치에서 지금 상당히 좀 수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단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고요. 이제 안 후보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일화에 조금 뭐 밀린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뭐 크게 양보를 하고 본인이 이제 뭐 대권 뭐 이렇게 다시 해볼 수 있는 새로운 판을 그리는데도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안철수 현상이 이제 윤석열 현상으로 좀 대체된 면이 있고요. 또 제3지대의 어떤 자기의 독보적인 지위에서 그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그 지위를 사실은 이제 뺏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그래서 저런 그림이 뭐 그렇게 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윤석열 총장의 그 뭐 이번 보선의 조기 등판. 맞아요. 이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 전체 보선의 현안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보궐선거 현안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오세훈 전 시장의 그 내곡동 땅에 대한 어떤 특혜 문제라든지 네. 이해 충돌의 문제죠. 그 박형준 후보의 그 LCT 현재 그 LCT에 살고 있죠.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부산의 선거에서는 이제 LCT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LCT 수사를 사실은 그다음 부산지검의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뭐 형제에 가깝다고 하는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제2차장이 지휘를 했고, 그리고 임관혁 부장검사가 했습니다. 다 특수통들이고 윤석열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고, 상당히 많이 이제 당시 의혹을 덮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어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궁금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보선에 나서는 모습이 어떤가를 떠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의혹과 이런 여당이 이슈에 집중적으로 대해서, 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근데 정 변호사님, 뭐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지난주에 꽤 그 보도가 됐던 내용 중에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을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만나서 여러 가지 교감을 나눴다. 좀 시간이 조금 더 됐다. 뭐 이런 얘기. 대선 조언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보도가 그런 됐었죠.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윤 전 총장 입장으로서는 안철수 지금 그 대표가 예전에 제3의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 또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으로서도 지금 사실 윤 총장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최순실 씨라든지 종전 정권의 그 핵심 그 권력들을 다 구속시킨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지금 정권에 와서는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다가 결국 쫓겨나 그런 이제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3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 측근에 뭐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윤 총장 본인이 직접 저런 이야기를 한 바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옆에서 주워 듣기로는 윤 전 총장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서 내가 당신을 돕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런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로 보입니다. 조언 그룹들이 좀 커지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안철수 후보 말고도 사실 오세훈 후보도 윤석열 전 총장과 모종의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윤 전 총장 측과 만나서 모종의 소통을 시작했다고 말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 측에서
우리가 윤 전 총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LH 사건과 관련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분명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이 자체만 보아도 지금 보수 야권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상당히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단일화 경선이 끝나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섣불리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한쪽에 손을 들어줄 이유가 사실은 없는 셈인 것이죠. 예. 이 손을 들어주거나 뭔가 유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단일 후보가 결정된 뒤에 해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을 아마 윤 전 총장 측에서도 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박성현 전 대변인님 말씀 조금만 보론하자면, 저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 LCT 수사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라인들이 뭔가 잘못 관여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수사 관련해서 당시에 전직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배덕강 의원이 구속되어서 징역형을 지금 받았고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한 전 정무수석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정무수석을 다 감옥에 보낸 수사인데 이게 마치 미진한 수사였다고 말하는 것, 관점이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 역시나 덧붙이고 싶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으니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재보궐 이전에 언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조기 등판론이 정말 현실이 될지 뭐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요, 지난 27년간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경제 분야나 외교에 대한 안목은 있는지 여당에서는 이것부터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박영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박용진하고 이 건너편에 윤석열이 전 총장 한번 이렇게 앉혀서 한 시간이면 예. 정치적 미천 다 드러나실걸요? 저 장담합니다. 제가 좀. 수사와 관련해서 한 시간 네. 얘기하면 저는 5분 만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이면 아, 박용진이 미래고 윤석열은 과거구나. 제가 며칠 전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본 이유가 뭐냐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에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메시지를 하나 내놨는데, 뭐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어설프게 하는 게 더 문제고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인재로 등용하는 게 중요하다. 뭐 경제나 외교 분야에 안목이 있냐라는 그 여당의 지적에 뭐 일단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까? 글쎄요, 박용진 의원이 저렇게 장담하시는데 정말 저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알고 또 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실 윤 총장이 아버지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원래 아버님이 이제 이 윤 총장을 경제학 교수를 시키려고 상당히 경제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서울대 법대를 가서 공부를 했는데 구수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법고시 구수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구수를 했던, 같이 공부했던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구수를 했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윤 총장이 토론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보통 뭐 점심 먹고 이렇게 뭐 논쟁이 붙으면 거의 뭐 밤을 샐 정도로 이렇게 토론을 집중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또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또 이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 뭐 이렇게 논술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딴 사람과 가르쳐 주다가 자기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매번 이게 구술 끝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런 특성을 보면 이분이 뭐 논다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 분야 한번 파면 굉장히 끝을 보는 성격. 더군다나 또 검사된 이후에도 주로 금융수사라든지 이런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경제 쪽에 굉장히 지식이 많다는 것이고, 특히 외교안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이야기대로 이건 잘하는 사람 내가 얼굴을 뭐 빌리면 된다라는 그런 투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뭐 윤 총장의 어떤 다른 면모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박용진 의원의 주장처럼 30분 만에 결판 날 사항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예, 박성희 부대변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처럼 인재를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게 만약에 대통령감의 기본이라면 윤 전 총장의 이 지인을 통해서 한 말, 이 말 자체가 맞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과거에 사실 저 이야기는 그 유명한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한 이야기죠. 예. 예.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몸은 못 빌린다, 이제 이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정치 지도자의 어떤 그 요건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잘 안다 그러면 뭐 박사들이 뭐 다 정치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현안을 어떻게 대중들과 소통해내느냐. 그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것이 정치가의 덕목인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경험이 과연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는 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특수부 수사라는 것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무리한 방법, 뭐 별건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어떤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목적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특수부의 그 수사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익숙한 그 사람이 다양한 어떤 국제 현안, 뭐 외교 마찬가지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의적으로 답을 뭐다라고 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이 이제 다양한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국민들과 소통 속에서 뭐 이렇게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이런 정치적인 과정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 한마디 좀 시원하게 사이다같이 한다.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 인기 가지고는 그 지도자의 어떤 그 면모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